안녕하십니까. 신의교대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희망적인 분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북한 관련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대화로는 쟤들하고는 말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뭔가 정말 이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제재, 압박, 그게 안 되면 그냥 군사적인 공격, 이런 것들까지도 검토해 봐야 된다 라는 그런 강경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위기의 바이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정치적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북 정책 아주 강경 노선으로 전환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대북 정책 강경하게 간다라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대리전이었죠.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바이든 대통령이 패배했습니다. 충격파가 있죠.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전통적으로 아주 항상 이건 아니지만 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인 이 동부 버지니아주인데, 이 버지니아주의 주지사가 정치 신인인 이 영킨이 주지사가 됐는데, 이 정도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따지면 전북도지사가 갑자기 국민의힘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이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충격파다. 그래서 이 맥클리프 같은 경우는 과거 오바마 시절, 또 그 이전에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여기에서도 후원 회장을 하는 등 굉장히 민주당에서 아주 비중 있는 정치인이었는데 정치 신인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킨 같은 경우는 트럼프 계열로 불리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완전히 참패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당장 내년 중간선거, 상하원 선거가 있죠. 여기에서 다수당을 빼앗기면 바이든 대통령 바로 그냥 이 레임덕 오게 되는 것이고, 재선이 또 흔들리게 되면은 당연히 이 민주당 내에서 대통령의 입지도 흔들리게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이번 선거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하냐.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홍콩 언론이죠. 그러면서 지금 중국이 국유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중도적인, 반중이 아니고 중도적인 그런 논조의 기사를 현재는 쓰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 자, 정치적 타격을 받은 바이든이 대중정책 강경화 압력에 노출됐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썼는데요. 버지니아주 주지사 선거 패배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더욱 강하게 몰아붙여야 한다는 공화당의 압력에 노출될 것이라는 관측이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랴오다밍 인민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 민주당은 현재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선거 패배 충격은 내년 중간선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바이든은 외교 문제에서 현재 실용 노선이라 주장하는 방향을 유지할지, 공화당의 강한 압력 속에서 중국에 더 강경한 태도로 돌아설지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인민대 스이논 교수 역시 미국 민주당은 현재 약한 다수당이다 라며 공화당이 전국 주도권을 쥐면서 백악관의 대중국 입장은 계속 더욱 강경해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 자, 이거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고 했던 이유는 뭐냐. 마가 다시 위대한 미국을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그럼 다시 위대한 미국을 만들려고 하면 뭐 해야 되냐. 중국의 부상, 중국이 미국의 위상을 넘어서려고 하는데 그걸 밟아서 유일한 초강대국의 지위, 이걸 가지겠다, 다시 회복하겠다,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유일한 초강대국의 지위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국민들이 굉장히 환호할 만한 일이었고, 그럼에 따라서 중국에게 정말 저 정도까지 할 수 있냐 라고 생각될 정도의 과감한 관세 전쟁을 치르기 시작했고, 한 그런 면에서 또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또 앞세워 가지고 중국을 중국 공산당이라고 불러야 된다. 그래서 중공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시진핑을 프레지던트라 부르면 안 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완전히 그냥 이 중국을 폄하하고 억누르고, 또 중국과 여러 나라를 이제 단절시키는 작업을 나가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인들, 그리고 또 저도 그런 모습에서 사실 매료가 되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의 패배를 계기로 삼아서 어떤 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되냐. 바로
중국 관련한 이 강경 정책의 상징인 트럼프, 그것을 이기려고 하면은 자신도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야 트럼프의 이미지를 희석시킬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결국 바이든도 중국 관련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나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 공화당이 아주 다수당이기 때문에 공화당은 더욱더 자신들의 강점인 대중국 강경 노선을 주장할 텐데 여기를 바이든은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비락인가 제1열도선 미사일 장벽론이 나왔어요. 필립 데이비슨 전 인도태평양 사령관인데 바로 직전 인도태평양 사령관, 2021년 초까지 인도태평양 사령관을 했던 비중 있는 군인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NHK하고 뭐라고 인터뷰하냐. 최근 중국의 무력 시위 강화의 목적은 두 가지다. 하나는 대만군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들이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이라는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은 대만군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지만 방어적 전략만으로는 중국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없다. 중국의 어떠한 모험주의에 대해서도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를 위해 제1열도선, 즉 필리핀과 대만, 일본에게 중국 요충지 타격이 가능한 공격용 미사일을 배치해야 한다 라고 주장한 거예요. 인도태평양 사령관이었으니까 이 대만군을 더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이런 합동군사훈련, 제가 여러 번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알려드렸었죠. 그걸 직접 지시하고 관리 감독해왔던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대만군의 방어력을 높여주는 것, 이것만으로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위협을 억제할 수 없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중국 니들이 대만을 치면 니들도 맞아 죽는다 라고 하는 이런 공포를 줘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은 이 제1열도선, 이건 제1열도선 중국이 주장하는 제1도련선이에요. 그래서 이 일본의 큐슈에서부터 대만, 필리핀, 그리고 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여기까지가 제1도련선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규슈, 그리고 오키나와 제도가 있죠. 그리고는 이제 대만, 필리핀, 여기에 집중적으로 지대지 미사일들을 배치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니들이 만약에 대만을 타격하면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그냥 일시에 초토화될 수 있다. 그것도 재래식 무기에 의해서 라고 하는 그런 공포를 줘야지 억제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고 나선 거예요. 이렇게 바로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미군의 전력이 또 전략이 계획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러면서 또 미 상원에서 대만 전쟁 억제법이 발의됐습니다. 24조 원짜리 지원 제안이 되는데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야, 저는 이거 보면서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데 아까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공화당의 대중국 강경 노선이라는 이 압박에 바이든은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분석을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공화당 출신 현재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이 뭉쳐서 대만 전쟁 억제법이라는 이 법을 발의했는데 놀랍습니다. 이 내용이. 자, 로이터가 보도를 했는데요.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 제임스 리시 의원, 전 공화당 대선 주자였던 마르코 루비오 의원, 밋 롬리 의원 등 6명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골자로 하는 대만 전쟁 억제법 법안을 발의했다. 타이완 디트런스 액트죠. 이 법안은 대만 해협의 위기 고조와 관련해 중국의 침공으로부터 대만을 지키기 위해 대만의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는 것을 미국이 돕는 것을 위한 것이며 2032년까지 매년 20억 달러 규모의 군사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해당 원조는 무상 원조와 차관을 합쳐 편성되며 원조 금액만큼 대만이 추가 국방비를 편성하고 대만군의 군사력 건설 프로그램에 미국의 관여를 수용하는 조건이며 이 법안에는 그동안 금지됐었던 대만에 대한 첨단 무기 판매를 승인하는 무기 수출 통제법 일부 수정 조항도 포함됐다. 라는 거예요. 아니 대만의 군사력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미국 예산 10년 동안 1년에 20억 달러, 즉 2.4조 원씩 주자. 합하면 이제 24조 원이 되죠. 그러면서 그냥 우리만 주는 게 아니라 대만도 매년 2조 4천억 원씩 주는 것만큼 이들도 따로 특별 회계를 편성해서 그만큼 또 추가로 국방비에 편성해. 그러면 합하면 매년 4조 8천억 원. 그걸 10년 합하면 48조 원.
이걸 가지고 대만군을 강력하게 무장하자. 그런데 여기에 미국이 이 방향성에 관여한다. 미국하고 협의해서 하자. 그냥 2.4조 매년 주면 알아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하고 협의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아까 이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만에 중국을 공격할 수 있는 지대지 무기를 배치하는 것. 또 대만에 중국이 미국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는 이런 SLBM이나 ICBM을 대만에서 중간 요격할 수 있는 이런 미사일 방어 시스템 이런 것들. 그리고 트럼프 시대에 대만의 무장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이지스 기술을 전수를 해줬죠. 그래서 지금 대만이 이지스 자체 대만판 이지스를 만들고 있는데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이지스에 그래서 MD 같이 하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더 강력한 공격 무기를 F-35 이런 거 이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법안까지 전부 다 하자. 이렇게 해서 대만을 완전히 강력하게 만들어주자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되면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정말 이건 불쾌하죠. 그리고 그 앞에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지대지 미사일을 제1도련선에 쫙 깔자. 이건 뭐 정말 중국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주장들, 그런 법안들이 나와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정말로 이 대만 전쟁 억제법이 가결되고 그렇게 해서 대만에 돈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일본 규슈, 대만, 필리핀 이런 지역에 중국을 직접 때릴 수 있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를 직접 때릴 수 있는 지대지 무기가 다량 배치되고 이렇게 되면 정말로 대만에서 중국과 미국의 충돌은 필연적입니다. 이거는 뭐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죠. 아니면 완전히 그냥 중국이 우린 졌습니다. 뭐 그냥 미국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우리는 가만히 있을게요. 라고 완전히 그냥 꼬리를 내려서 2등국으로 그냥 스스로 알아서 가든지 그게 아니라면 이건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역사가 그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 입장에서도 서로 간에 강력한 적과 충돌을 하려고 하면 물론 대리전이죠. 대만을 통한 대리전인데 강력한 충돌을 하려고 하면은 후방을 안정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대만을 치는데 여기에 미국이 들어와서 막아냅니다. 그래서 중국과 대리전을 막 치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북한이 규슈에 있는 사세보에 있는 또는 오키나와에 있는 이 주일 미군 전력들 또는 주한미군 전력이 당연히 여기에 참전을 하겠죠. 이런 것들을 때려버린다. 그러면은 그냥 뭐 미군 전력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북한이 중국과 군사적으로 아주 밀착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아주 밀착하는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으니까 자, 이건 서로 간에 또 마찬가지죠. 그래서 대만에 집중하려고 하면은 후방을 안정화시켜야 된다. 그러려면은 북한을 먼저 정리하고 싸워야 된다. 대만을 먼저 싸우고 후방을 안정화시키자. 이건 아니죠. 진짜 타겟을 타겟팅하기 전에 다른 부수적인 위협 세력을 다 정리하고 진짜 전투를 붙어야 되죠. 그래서 진짜 전투는 대만인데 이 북한을 먼저 서로 간에 공고화시키고 중국 입장에서는 공고화시키고 북한을 미국 입장에서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 라는 그런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북한이 갑자기 중국하고 아주 밀접한 행보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11월 5일 날 북한 외무성이 보도자료를 냈어요. 리용남 주중대사가 우장하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차관보를 만나 두 나라 수뇌부 분들의 숭고한 의도를 받들어 전통적인 조중 친선 관계를 힘있게 추동할 때 대하여서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앞으로 조중은 전략 전술적 협동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라고 리용남 주중대사가 중국 외교부 최고위급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뭐냐? 전략 전술적 협동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큰 틀에서의 의식을 공동으로 똑같이 하고 그리고 작은 틀에서의 행동도 같이 하고 하는 이 전략 전술적 협동을 강화하자. 그리고 북한의 핵은 니들이 중국의 창이야. 그러니까 니들이 창이 될 수 있는 북한의 핵을 지켜줘. 그걸 이제 뒤집어 놓고 보면 오커스에서 호주에게 야, 니 핵잠수함 가져. 라고 해서 영국과 미국이 호주에게 핵잠수함을 주죠. 호주의 핵잠수함이 미국이나 영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거의 뭐 0에 수렴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니들은 확실하게 믿으니까 핵잠수함 가져. 그걸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그 무기로 삼을 테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무기는 그걸 가지고 베이징을 공격할 가능성 제로에 수렴한다. 그러면 지들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게 나에겐 이익이야. 왜? 너는 미국과 적이니까.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 북한의 핵을 자신들이 긍정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계속 북한과 미국을 적으로서 만들어놔야 되죠. 반대로 미국은 이 상태를 바꿔야 되죠. 그러면서 또 북한은 러시아, 중국 또 만납니다. 박명호 외무성 부상이 5일 평양에서 리진진 평양 주재 중국 대사를 만났고 같은 날 임천일 외무성 부상은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를 만났다. 외무성 부상들이 계속 이제 같이 여기저기 해서 중국 대사, 러시아 대사를 만나러 다닌다. 우리 같은 팀이야, 원팀 되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공산사회주의 국가들끼리, 전체주의 국가들끼리. 자, 이러다 보니까 대북 관여만 주장하던 북한이 이제는 플랜 B, 즉 대북 정책 기류 변화 조짐이 보인다. 아까 서울채널 모닝포스트가 보도를 했죠. 공화당의 대중국 강경 정책 압박이 시작될 것이다. 여기에 바이든은 노출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건데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랜드 연구소, 여기는 바로 공화당 계열의 싱크탱크죠. 즉 뭐 공화당의 싱크탱크는 아니지만 보수 계열의 싱크탱크입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이전 정부와 다를 바가 없으며 북한의 핵 능력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북핵 정책은 수정되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뭔가를 내줄 수 있다는 방식의 협상은 지난 수년간 북한의 핵 능력만 키워왔다. 이 말이 뭐냐? 우리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그냥 니들이 북핵 포기하는 어떤 실제적인 그런 조치를 취하고 나오면 우리가 제재 해제해주고 보상해줄게 라고 하는 거 그냥 20년 동안 해왔던 일이다. 그런데 그게 통하냐? 안 통한다. 그냥 그것은 북한의 핵 능력을 키워주는, 현실화시켜주는 시간벌이용에 불과했다. 그래서 북한은 핵 포기 안 한다. 라고 랜드 연구소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핵을 포기하라고 설득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목표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 대신 그들이 핵 사용을 저지하고 추가 개발을 통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핵을 못 만들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핵을 포기를 안 할 거니까 그걸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확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주변으로 퍼뜨리지 않게 해야 된다. 즉 플랜 B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핵 군축 협상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건 잘못됐다. 왜? 지금 앞의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북한은 중국과 완전히 지금 전략 전술적 행동을 같이 하기로 하고 있는데 군축 협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니들이 핵을 가지는 것, 즉 사용을 하는 것도 주례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자기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 핵을 중국의 이익에 맞게끔 사용하게끔 인정하는 것이 되니까 안 되죠. 지금 대중강경정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북한의 핵을 아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더 이상 개발하지 못하게 한다. 어떻게 됩니까? 의지를 바꿔야 되죠. 레짐 체인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랜 B 들어야 된다. 이 말을 랜드 연구소는 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말 놀라운 주장이 나왔는데 공군 참모 차장 보아요. 현역 중장입니다. 공군 중장이고 주1 미군 사령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현역 중장이 미일 안보협력 세미나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각에서 북한이 2018년 이후 모라토리엄을 지켜왔다고 하는데 북한은 지난 2년간 휴가 가서 놀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들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을 계속 개발해왔다. 북중 관계는 진정한 동맹이라기보다는 사안에 따라 움직이는 편의적인 관계, 즉 Relationship of Convenience다. 이 때문에 북중 관계는 그렇게 강력하지도 공고하지도 않다. 자, 일각에서 누구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이야기죠. 북한이 지금 2018년도부터 핵 실험도 안 하고 ICBM 실험도 안 한 이 모라토리엄 지키고 있으니까 보상해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걔들이 놀고 있었냐? 아니다. 발사 도발만 하지 않았고 핵 실험만 하지 않았지. 그들은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어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1 미군 사령관 했던 사람이 그리고 현역 공군 참모 차장보 공군 중장이 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일본에서 계속 보았다. 그 정보를 가지고 있다. 얼마나 일본에서
정찰기가 많이 뜹니까? 다 자기가 통제했던 거 아닙니까? 리베 조인트다 뭐 전부 자기가 통제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알고 있다. 얼마나 많이 핵무기 ICBM을 개발해 왔다는 거 알고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북한을 때릴 때 혹시 중국이 개입할까 겁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걔들 알고 보면 그렇게 끈끈한 관계 아니다. 그냥 편의적인 그런 일시적인 관계다. 그래서 때려도 된다. 그리고 바꾸면 얼마든지 관계 끊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플랜 B에 대해서 현역 공군 중장이 때려도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중국 개입할까봐 겁낼 필요 없어. 그리고 북한은 한 주먹거리라는 거 세상이 다 알잖아. 라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도 갑자기 한국 정부에게 강경한 목소리를 내요. 우리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말 참 나쁘끄럽게 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게 종전선언을 주장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 일본이 갑자기 종전선언에 대해서 아니 뭐 하는 소리야 라고 목소리를 확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후는 어딜까요? 미국 아니냐라는 것이죠. 11월 7일 교도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워싱턴의 복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의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지난달 19일, 즉 10월 19일 워싱턴에서 후나코시 다케이로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 내용을 언급하며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노 본부장의 이 같은 주장에 후나코시 국장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되풀이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받아쳤고 성김 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후나코시 국장의 말을 듣고만 있었다. 드디어 이제 이 북한 핵 문제의 당사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핵 공격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제1당사국, 일본 제2당사국 아닙니까? 그 일본도 이제는 종전선언 웃기지 마라. 말이 되는 소리냐? 그동안 가만히 있었죠. 한일 관계 때문에. 그런데 일본도 이제는 나서기 시작했다. 그런데 일본이 그냥 나섰겠냐? 아니죠. 미국이 야 니들도 가만히 있지 말고 한마디 좀 해. 라고 시켰지 않느냐. 라고 교도통신은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곧 방한하는 국무부 실세 부차관보가 오죠. 어떤 메시지를 가져올까? 친정부 언론들 그리고 정부에서는 종전선언 얘기하러 오는 것일 것이다. 라고 분석하는데 웃기지 마라. 니들 자꾸 종전선언 이야기하지 마. 불쾌해. 말이 돼? 지금 이 유엔 사령부 가지고 우리도 굉장히 큰 그림 그리고 있는데 유엔 사령부 해체하라고?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그게 누가 주장한 거야? 북한, 중국이 주장한 거 아니야? 까불지 마. 라는 그런 압박을 하러 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 그리고 미국 민주당의 내년 중간선거 승리 또는 참패의 그를 당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중국과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고 중국과 강경하게 나가려면 그 후방인 북한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도래하고 있다. 플랜 B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